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가 도착할 목포 신항에 오늘부터 현장 수습본부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팽목항 방문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술 소비가 감소하면서 주류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한 채 활로 찾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이 차기 이사회 구성을 매듭짓지 못해 교육부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에게 다음 달 19일까지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침몰 원인을 밝혀낼 전진기지인 목포신항 철제 보도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목포신항에서는 오늘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수습본부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마지막 항해를 마칠 목포신항 철제부두입니다. 총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로 선체 정리구역 2만 9천 제곱미터와 사무구역 3천 제곱미터입니다. 세월호가 거치될 선체 정리구역은 2단 컨테이너로 차단됐고 분진과 보안을 위해 나머지 구역도 3m 높이의 장벽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두는 건설 당시부터 철판 등 중량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퇴적물을 포함해 10,000톤이 넘을 세월호를 올리기에는 충분합니다. 세월호를 반잠수선에서 들어올려 육상으로 이동할 수송 장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도착하면 철제부두 접안에서 육상 거치까지는 5일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MT가 세월호 밑에 들어가서 선체를 들어서 부두 위로 올라와가지고 바닷가 안벽 쪽으로 있는 쪽으로 수평되게 세월호를 거치할 겁니다.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힐 선체조사위와 지원부처인 현장수습본부 활동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이 팽목항에서 쓰던 임시 숙소가 들어올 공간도 철제부두에 확보돼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현장수습 인력은 105명 규모로 운영되고 선체 정리 용역을 맡은 코리아 셀비지를 지휘하면서 미수습자 수색을 맡습니다. 목포시는 세월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추모객들의 편의를 위해 신항만까지의 교통과 숙박, 음식점 등을 안내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제는 공기도 차갑고 꽤 쌀쌀했는데요. 오늘은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나주와 담양, 곡성 등 전남 12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담양의 가시거리가 100m, 구례가 250m로 평소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면서 2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평년은 5도가량 웃도는 기온인데요. 오늘은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흐려지면서 오전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후에 동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 곳곳에 비가 이어지면서 5에서 20mm의 강우 예상되니까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5.3도를 비롯해서 장성 1.7도, 담양 0.8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적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9도에서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곡성이 19도, 구례가 20도, 보성이 1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면 어떻게 목포 신항 부두로 옮겨지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육상 거치 과정에 투입될 똑같은 형태의 모듈 트랜스포터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면 반잠수식 선박에서 부두로 옮기는 마지막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영국에서 제작된 모듈 트랜스포터라고 불리는 특수 장비가 투입됩니다. 어떤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분리하고 모듈 트랜스포터를 테스트한 다음 위치 조정을 통해 선체 밑으로 들어가서 세월호를 운반하여 대불 산단에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입니다. 초중량 화물의 육상 운송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세월호의 육상 거치에 투입될 특수 운송 장비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바퀴 24개가 하나의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후, 좌우,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하고 무선으로 100m 떨어져서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세월호는 리프팅 빔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서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에는 모듈 트랜스포터 76대가 12대씩 6줄로 나뉘어 투입됩니다. 이 특수장비가 세월호를 리프팅 비미로 들어올린 뒤 세월호를 부두로 옮기게 됩니다. 세월호 밑으로 진입시킨 후 모듈 트랜스포터 자체에 달려있는 실린더를 통해 세월호를 상승시킨 다음 부두 밖으로 천천히 끄집어내게 됩니다. 70여 대의 모듈 트랜스포터는 다음 달 1일쯤 목포 신항에 도착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모듈 트랜스포터 조립과 운송 테스트 등을 거친 뒤 다음 주에 세월호를 목포 신항 철제부두에 거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앞으로 선체 처리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세월호 선체조사위 소속 위원 8명에게 미수습자 수습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수습 방식과 선체 정리 방식에 대해 가족들과 사전에 합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앞으로 육상에 거치된 선체조사와 인양 과정에 대한 점검, 미수습자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피해 면적이 1,700헥타르를 넘은 가운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도군은 유류 피해 지역 현지 조사 결과 조도면 대부분 양식장에서 기름 흡착 피해가 발생해 현재 피해 면적이 1,729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진도군은 기름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피해 어장의 시료 채취가 마무리되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술 소비가 감소하면서 주류업계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제적 또는 자발적 수단을 총동원해 활로 찾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소주나 복분자 등 하루 1,200만 병을 생산하는 보혜 양조 공장입니다. 최근 수년 사이 판매량 감소로 한때 강제적인 인력 감축을 검토했다가 백지화했습니다. 대신 올해 1월부터 4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10에서 30% 임금을 반납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회계사가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더 동참했고 거기에 또 노동조합도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혜 양조는 연말까지 임금 반납을 한 뒤 경영 실적이 개선되면 반납한 임금을 되돌려줄 계획입니다. 매출 부진에 고전하긴 맥주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초순에 하이트 진로가 신입사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설명회를 열었고 오비 맥주에서도 지난해 130명가량이 희망퇴직했습니다. 지속되는 불황에다 김영란법 여파가 겹치면서 술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수입 맥주나 와인 등 주류 소비 다변화도 국내 주류업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같은 소비를 자극하는 아니면 억제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주류 문화 자체가 주류 산업 자체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혼술 문화 증가 등 사회 전반적으로 술을 적게 마시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주류 산업의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조선업 침체가 계속되면서 전남북 주요 조선업체들의 수주 잔량이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현대사무중공업과 대한조선 등 호남권 주요 조선업체의 업황을 분석한 결과 선박 수주 잔량이 작년 말보다 25.6% 감소했습니다. 이들 조선업체 올 2분기 선박인도 예정 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2% 줄 것으로 보여 하반기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자 방식으로 개발되는 광주 평동 3차 산업단지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평동 3차 산단은 117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2,35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민간 사업자는 조성 자금 조달과 공사 분양을 맡을 예정입니다. 평동 3차 산단에는 전기와 전자, 금속과 자동차 제조 관련 기업 140여 개가 입주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산업단지의 유망 중소기업을 돕는 호남권 기업성장지원센터가 올해로 설립 6년을 맞았습니다.
지역의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 기업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전태웅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호남권 기업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11년에 설립한 호남권 기업성장지원센터는 총 10명의 경영, 수출, 금융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 산업단지 내의 기업들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금융, 수출, 생산 관련 경영 애로 해결을 비롯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맞춤형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설립 6년인데 지난 6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저희 센터가 그동안 6년 동안 기업 성장을 집중 지원한 기업이 총 19개 기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중기청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4개가 선정되었고요. 또 저희가 지원했던 기업들의 대부분이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지표상으로 살펴보면 매출 성장은 17%, 고용 성장은 16%, 특히 수출 분야에서는 35%가 증가되었는데요. 이는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2016년도 평균 성장에 비해서 매우 높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희 센터가 2017년도 1월에 저희 산단 내에 1,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큰 애로는 결국에는 판로 개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판로 개척의 약 80%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애로, 세 번째는 생산 인력 수급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센터는 전담 산업단지 내에 광주 전남 한국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센터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저희들에게 유선으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062-9742-5660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조선대가 말이 아닙니다. 차기 이사회 구성 문제를 끝내 매듭짓지 못해 교육부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될 예정인데요. 또 학과 구조조정 문제로 학내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최후 통첩을 앞두고 열린 조선대학교 이사회.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는 신규 교원 임용 등 일반 안건만 처리한 채 공익이사 선출 등 차기 이사회 구성건을 아예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임기가 끝난 이사회 측은 긴급 처리권을 발동해 차기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 기한으로 정한 다음 달 2일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은 이사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물러나시고 우리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공익 이사를. 이런 가운데 대학 내부에서는 구조조정안이 흘러나오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총장 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이 발단이 됐습니다. 담화문에 구조개혁이 언급되면서 일부 학과에 대한 폐지와 통폐합 소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폐지가 거론되는 학과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 차이가 있고 기준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로서는 그게 좀 쉽지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파국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조선대학교가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5.18 기념재단의 부적정 운영 사실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인사와 예산 사용 등 문제가 제기된 24개 사안을 감사한 결과 절반가량의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재단 측에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사료 기증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처리를 했다거나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절차 등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격증 없이 수출입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검사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소는 검수사나 검정사, 검량사 자격증 없이 입출항 선박에 실린 화물의 중량이나 무게를 측정한 33살 김모 씨 등 13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체 4곳을 항만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조사 결과 이들은 중흥부두나 낙포부두 등 여수 광양항 내 주요 부두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많게는 100여 차례에 걸쳐 무자격 검정 업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장기화되면서 전남 지역에서 사육 중인 오리 10마리 가운데 2마리꼴로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전남 지역 10개 시군에서 35건의 AI가 발생해 208만 2천여 마리가 땅에 파묻혔습니다. 이 가운데 닭이 85만 마리, 오리는 전체 사육량의 20%가량인 122만 8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AI 보상금 지급 규모는 1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인 오는 2018년을 앞두고 올해부터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어제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세부 사업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전라도라는 명칭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는 명칭을 썼고 내년이면 꼭 1000년째가 됩니다. 전남과 광주, 전북은 지난 2015년부터 전라도 1000년 기념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고 최종 사업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전라도 이미지 개선 사업과 1000년 문화 관광 활성화, 1000년 대표 기념 행사, 문화유산 복원, 1000년 랜드마크 조성 등 7개 분야의 3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은 전라도 천년사 편찬과 2018 전라도 방문회의 운영,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천년 포럼, 천년 기념 한마당 페스티벌 등입니다. 전라도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하고 전라도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고 3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시도별 전라도 천년 대표 기념행사를 2018년에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모두 4,623억 원으로 이 가운데 55%인 2,500억 원은 국비를 확보해야 하고 국비 확보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관건입니다. 각 사업마다 아무리 늦어도 예산이 언제까지는 확보돼야 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시간표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꼭 확보를 하시고 또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은 나주목 관악 복원 등 일부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길게는 오는 2024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박 회장 측에 다음 달 19일까지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 기간 내에 박 회장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인수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더블스타와의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이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매각이 아니라 금호타이어 살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호남의 토착 기업으로 지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해온 금호타이어를 국내에 매각하자는 데 대해 정부가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봄을 맞아 겨우내 웅크렸던 몸을 깨우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광주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허브 건강교실하고 오병통치교실하고 건강아파트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오병통치교실이고요. 저희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가지는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필라테스와 같은 신체 활동 외에 건강 강좌도 같이 제공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프로그램이에요. 어머니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습니다. 허리도 그전에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걸어 다닐 정도로 못했는데 지금은 그 기도 없어지고 여러 군데 활발하게 활동하고 운동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구 보건소에서는 비만 주민들을 위한 베들레헴 탈출 교실 등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북구 보건소는 직장인들이나 학생을 위해서 야간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광산구 보건소도 어르신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 교실부터 광장 개방형까지 참여 방법도 다양한데요. 꽃보다 아름다운 건강 챙겨보신 건 어떨까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전당장은 차기 정부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민족예술인 총연합과 광주시 미술협회 등은 성명을 내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책임질 전당장 인사를 국정농단 세력과 연관된 현 정부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시아 문화전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홀대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새로 들어설 정부는 제대로 된 문화전당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심판 50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한 광주FC에 대해 1,0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9일 광주FC와 서울의 경기 이후 광주 기영옥 단장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행위는 상벌 규정에 해당한다며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광주FC는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닌 구단에 대한 제재라며 내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